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맹큐의 거시 경제학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12장 지난 시간에 우리 IS 곡선을 도출하기 위해서 균형국민소득이 어떻게 결정됐는가 그걸 봤는데요. 336페이지 가보시면 재정정책 승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케인즈의 모형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케인즈의 모형인데 이 케인즈는 총수요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을 잘 분석하는 모형을 우리 앞 페이지에 보시면 힉스라는 학자가 요 케인즈의 아이디어를 이제 케인즈의 일반 이론 책에 보면 이런 아이디어가 뭐 수식이나 그래프 이런 게 없죠. 다 직관적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래프도 없고 수식이 없는 게 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존 힉스라는 노벨상을 받으신 교수님이 케인즈의 얘기를 내가 쉽게 설명해 줄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ISLM 모형입니다. 그래서 요 IS 모형, LM 모형 이렇게 돼 있는데 이 IS는 생산물 시장, 재화나 용역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재화와 용역, 실물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에서 균형을 나타내는데요. 균형을 어디 평면에 나타내는가 라고 하면 Y랑 R의 평면에 그림으로 도해한 것이다. 요걸 도해한 곡선을 IS 곡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IS 측면에서 요거는요 우리가 봤을 때 우선 균형국민소득을 우리가 도출을 하는 거 그거랑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실물시장에서 균형국민소득은 어떻게 결정되니? 라고 했을 때요 이게 이제 케인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공급보다는 수요가 중요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수요가 이렇게 있어야지 공급은 언제나 저절로 따라올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결정되냐면 Y, 얘는 C, I, G 이렇게.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요. 요쪽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야. 45도 선이라는 것은. 근데 굳이 수요 공급으로 따지면 약간 느낌이 공급의 의미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쪽에 나와 있는 CIG 요거는 수요에 가까운 의미야. 소비지출 수요, 투자지출 수요, 정부지출 수요. 수요에 좀 의미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총 공급이다 그러면 Y 이렇게 쓰니까 기울기 앞에 1 생략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약간 45도 선에 해당하는 게 그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기울기 있는 거 요게 총 수요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총 공급이라 쓸게요. 그러면 기울기가 1이고 Y 요거는 생산물 시장의 총 수요라고 쓸게요. C, I, G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게 한계 소비 성향이 바로 기울기를 나타내요. 여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요게 바로 균형국민 소득 A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고요. 자, 336페이지 가보시면 재정정책과 승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정책을 실시했어. 그럴 때 정부가 지출한, 증가한 그거보다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걸 그걸 바로 우리가 승수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우선 정부 구매가 증가했을 때 미치는 영향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요 식에서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2번 이렇게 할까요? 자, 우리가 Y가 이렇게 있고요. 소비가 있는데 소비는 가처분 소득의 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가처분 소득이니까 T까지 같이 넣어서 한번 볼게요. C, I, G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소득이 증가했을 때 소비는 얼마나 영향을 미칩니까? 이 기울기를 나타내는 건데
요 끼울기가 MPC 이렇게 됩니다. 소득이 한 단위 증가했을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니? 1보다는 작아요. 만약에 MPC가 0.8이라고 할게요. MPC가 0.8이라면 이거 의미가 뭐라고요? 내가 만약에 소득이 1달러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거는 1달러에 80% 0.8달러 증가한다. 그 뜻입니다. 자, 직관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정부 지출을 100을 증가시킨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균형민 소득은 이게 크로스해서 만나는 점에서 균형민 소득이 결정되잖아. 요게 이꼴일 때 결정되는데 이쪽이 100 증가하면 이꼴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게 이쪽이 올라간다고. 그럼 얘도 올라가야지. 그래서 얼마나 올라가면 됩니까? 당연히 100 이렇게 증가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니 소득이 여기 100 증가하면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소비가 증가한다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증가한다니까 소비가 80 이렇게. 그럼 이쪽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180 이렇게 증가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여기도 80 다시 또 증가해야지 쌤쌤 됩니다. 역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한계 소비 성향이 여기 보시면 0.8이니까 80에 또 80%인 64만큼이 또 증가하고요. 근데 증가하는 게 점차 작아지죠. 그래서 얘가 증가하면 다시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64만큼이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게요. 정부 구매가 정부 지출이 이렇게 100만큼 증가했습니다. 그때 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요. 100보다 더 커져. 근데 점차 증가하는 정도가 0에 가깝게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멈춘단 말이지. 우리 균형이라는 게 뭐야?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도 않고 변화 요인이 없는 게 균형이야. 그래서 이게 제로가 되면은 그때가 이제 바로 균형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정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켰는데 그때 국민소득 이렇게 나타난 게 얼마나 증가하니 해가지고요. 만약에 이게 총 500만큼 증가했다라고 하면요. 이때 승수는 바로 5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 증가했는데 500만큼 증가하니까 5배 효과를 보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5 336페이지에 그래프가 있는데 자, 여기다가 한번 그래프를 통해서 살짝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좀 아이디어를 좀 잘 한번 여러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기울기가 요거는 45도잖아요. 45도 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y는 CIG. 이게 만약에 기울기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얘가 C, I, G. 근데 얘는 기울기 없고 얘도 기울기 없는데 얘 C도 만약에 기울기가 없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에 해당하는 게 B였잖아요. 그냥 A만 있다고 할게요. I, G 이렇게 되면 기울기 빵이지. 자, 이때 여기서 정부 지출이 증가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밑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구매가 증가했어. 그 얘가 정부 구매가 이렇게 증가했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00만큼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국민소득의 크기는 얼마가 됩니까? 하면요. 이게 100 증가하게 되면요. 얘도 정확하게 100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점점점점점 해서요. 자, 근데 이 승수가 발생하는 건요.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끼울기가 있어요. 요 C가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B Y로
요 끼울기 B가 한계 소비 성향이죠. B는 MPC입니다. MPC. 얘로 끼울기에 해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살짝 그래프를 볼게요. 요렇게 있다고 할게요. 이 끼울기와 끼울기 있는 거. 자, 그때 정부입출 증가한 건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에서 요렇게 증가한다 할게요. 이해되세요? 책에 있지는 않으니까 제가 더 자세하게 하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 정부입출 증가한 크기는 똑같게 되는데 그때 우리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라고 보면은 여기에서부터 Y1이라 할게. 이렇게 증가하면 처음에 이만큼 100만큼 증가해. 여기가 Y1 플러스 100 이렇게 더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본 것처럼 소득이 100만큼 증가하면 한계 소비 성향만큼 여기 80만큼 또 증가합니다. 이해 가세요? 그 다음 또 요만큼 계속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여기 나와 있는 이거는 얼마나 증가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요. 한계 소비 성향에다가 곱하기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소득의 증가하는 크기.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고 곱하기 소득이 100만큼 증가하게 되면은 얘가 80만큼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점점점점점점점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걸 그랬나요? 여기가 100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에 80만큼 증가하고 그 다음 계속 이렇게 불러불러 연쇄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그래서 점점점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얘는 이전에 비해서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요. 델타 Y는 이렇게 100 증가했을 때 500만큼 증가하면 이 0.8이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주어진 소득에 나와 있는 33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정부 구매는 100 증가했는데 국민소득 증가하는 거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 그게 바로 뭐다? 예, 승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특히 정부 지출을 증가했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니?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 이거요. 이거를 승수는 승수인데 정부 구매가 증가한 거잖아. 그래서 정부 구매 승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부 구매 승수. 자, 그래서 이 승수는요, 식을 간단하게 원론에서 아마 보셨을 텐데 식을 다 풀어가지고 승수를 계산하는 거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우리 책에 또 각 주에 약간 간단한 대수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두 번째 단락에 볼게요. 아니, 재정정책은 소득에 왜 승수 효과가 발생하는가? 그걸 살펴보면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승수 이러한 몇 배 이상의 효과를 얻게 되는 발생 이유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는요. C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가처분 소득에 대한 함수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러면 일부는 저축하지만 일부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가 증가해서 그렇게 발생합니다. 자,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두 번째 줄 잘 밑줄 치세요. 요거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요거로 할까요? 요거. 정부 구매가 100 증가하면 소득이 증가합니다. 100 증가했어. 소득의 증가는 소비를 다시 또 증가시킨다고. 우리가 나비 효과나 피드백, 연쇄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 공부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해. 그러면 하면 할수록 또 실력도 늘고 재미도 붙고 뭐 그러한 연쇄 효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비가 80 증가하면 80의 소비 증가는 다시 소득을 80 증가시키고 다시 또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이게 연쇄적으로 반복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거를 밑에 식으로 표현한 게 바로 그거야. 그냥 델타 G 이렇게 표현했는데 100. 그럼 이 80은 어떻게 된 거야? 거기 두 번째 보시면 소비의 첫 번째 변화 찾았습니까? 밑에 막 연속으로 식돼 있는 거. 한계 소비 성향 0.8 곱하기 100. 소득 100 증가한 거. 그게 80이야. 그럼 두 번째 소비의 증가는 MPC의 제곱 0.8의 제곱. 그러니까 0.64잖아. 그거 곱하기 100.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이러한 연쇄 과정을요 우리가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델타 G 플러스 한계 소비 성향에다가 MPC에다가 곱하기 델타 G 플러스 MPC의 제곱에다가 델타 G 이렇게 해서 무한히 계속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델타 G를 밖으로 빼냈어. 그렇게 되니까 1 플러스 MPC 더하기 MPC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델타 G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걸 정리하니까 밑에 대수의 무한등비 급수로 기하급수로 표현하는 거 보시면 1-x MPC분의 1 델타 G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자, 이거 식을 다시 여기다 정리하면 어떻게 돼? 얘가 국민소득 증가한 크기는 이만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다시 정리하면 델타 G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국민소득은 몇 배 효과를 봅니까? 1-MPC분의 1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한 것처럼 MPC가 0.8이다 그러면 1-0.8분의 1 그러면 이거는 승수가 5배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이 승수 간단한 공식으로 표현된 거 33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잘 보시죠. 거기 책에서는 한계 소비 성향이 0.8이면 이렇게 5배가 되는데 0.8보다 작은 0.6이 되면 2.5배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할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때 기울기가 좀 더 완만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해야겠네요. 좀 더 완만해졌어. 이렇게. 완만하게 되면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완만하게 되니까 국민소득은 여기까지 증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울기가 더 작잖아? 기울기가 아예 없는 것도 살펴봤어. 기울기가 없으면 한계 소비 성향이 빵이면 1-MPC분의 1 이렇게 되는데 한계 소비 성향이 빵이면 1배, 1배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정부 구매가 100 증가하면 소득은 100만큼만 증가하는데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점차 커지면 커질수록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커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대공황과 같은 그러한 유효 수요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는요. 사람들이 저축을 하면 안 좋은 거야. 절약을 하면 안 되고 소비를 펑펑해서 수요를 증가시켜야지 국민소득이 몇 배 이상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거를요, 우리가 이제 원론에서는 직접 식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뭐 그게 더 편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y가 c, a 플러스 by라고 할게요. 근데 이 y가 이제 또 가처분 소득의 함수야. 이렇게 i 바, g 바 이렇게. 여기 하나 더 할게요. 가처분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b y-t인데 t는 이렇게 고정 이게 외생 변수로 주어져 있다고 할게요. i 요거 푸시면 되는 거죠. 요거 다시 뭐 그냥 정리할 것까진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해서 bt 플러스 i 그냥 연산한 거야. 그냥 계속 썼던 말 똑같이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균형 소득을 구하는 거잖아요. 얘와 얘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이게 내가 뭐 미분을 해서 어떻게 식을 1-MPC분의 1 그거를 식을 어떻게 전미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저 by를 전리 넘기면 1-b y는 네 되고 있죠. 그럼 나머지 a-b t 플러스 i g 다 고정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y는요 1-b분의 1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뒤에 써주면 되겠지. a-b t 플러스 i 플러스 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요게 변하게 되면 정부 구매가 변화했을 때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니? 그럼 다른 건 다 고정돼 있고요. 얘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델타 G로 미분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 앞에는 1이 생략돼 있으니까 1-b분의 1 이렇게 돼서요. 이게 승수. 만약에 이 B가 0.8로 할게요. 그러면 1-0.8분의 1 하면은 승수는 5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책에 3회 수학 주석 해가지고요. 점미분해서 똑같이 설명을 했는데 뭐 같은 식을 도출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우리는요. 조세승수를 볼게요. 조세승수라는 것은 얘를 변화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를 변화시키면 여기는 G 앞에는 1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B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감면해 준다 할게. 아니면 세금을 조세를 변화시켰어요. 그때 국민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1-b분의 마이너스 B가 있지. 마이너스 B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조세승수는 1-0.8분의 마이너스 0.8 이렇게 돼서요. 요거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승수는요. 정부지출 승수보다 승수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더 조세승수는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훨씬 더 작다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왜 작니라고 하면요. 세금을 만약에 깎아주잖아? 그럼 여러분 세금을 깎아줘서 내가 소득이 증가했어. 그러니까 우리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우리 바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바로 국민소득이 100 증가시키면 100 증가한 걸로 가는데 세금을 만약에 100만큼 깎아주게 되면 내가 가처분 소득이 100 증가하잖아. 그럼 이 100을 전부 다 소비하는 게 아니라 80%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텍스를 깎아줬어. 100만큼 깎아줬다고 합시다. 이렇게 마이너스 100만큼 깎아줬어. 그럼 이게 나의 가처분 소득의 100만큼의 증가로 연결이 되는데 이게요. 앞에서 나와 있는 CIG에서 전부 다 소비로 증가하는 것은 여기서 80만큼만 증가하고요. 일부는 오히려 저축으로 증가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건 뭐야? 누출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장롱 속에 저축을 해놓는다 해서 이게 다시 경제로 순환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해서 처음 시작할 때 80부터 시작하게 되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여기 100 증가하면 벌써 100 확 증가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감면, 조세 감면을 해주면 여기가 100 증가하는데 여기에 가처분 소득이 100 증가해서 여기 한번 걸러진다고. 소비가 증가하는 게 80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 80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 100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0.6이다 라고 하면은 1.5. 그래서 세금을 1달러만큼 삭감하게 되면 국민소득은 앞에서는 2.5였는데 1.5만큼 증가해서 조세승수가 절대값 크기로 봤을 때 정부지출 승수보다는 작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뒤에 뭐 사례 연구들이 연속해서 한 3개 나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쪽 파트 끝나면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요. 343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자율 투자 이제 준비가 됐어. 그래서 IS 곡선을 이제 도출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건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